안녕하세요. 즉흥 할머니 김수진이에요. 오늘은 초계탕을 만들어 보겠어요. 초계탕은 문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1930년대 그때부터 초계탕을 먹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초계탕이 정조대왕 때 해경궁 홍씨가 화성행궁으로 회가변을 치를 때 그때 초계탕을 만들어서 올렸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간 재료를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약식 버전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초계탕을 해보려 합니다. 자, 우선 주재료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닭가슴살 약 400g 정도 돼요. 그럼 한 3덩어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둔살인데 우둔살은 한 200g 정도. 황기, 오이, 배, 마늘, 양상추, 대파, 방울토마토, 양파 이렇게 주재료가 있습니다. 매실청, 국간장, 참기름, 맛술, 후추, 생강가루, 대파 다진 거, 다진 마늘, 그다음에 연겨자, 식초, 들깨가루, 설탕, 잣, 그다음에 깨, 그리고 소금, 통후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먼저 닭과 소고기를 한번 튀겨서 버릴 거예요. 왜냐면 불순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살짝 한번 튀겨서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육수를 할 때 깨끗한 육수가 나오거든요. 자, 닭가슴살을 물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닭가슴살 넣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찬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불을 켜주세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한번 튀하면 위에 거품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육수를 끓일 재료는 제가 따로 이쪽에다가 준비를 좀 할게요. 요거는 황기, 양파는 한 100g 정도. 양파가 크기 때문에 요거 반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파 반 대, 그리고 통마늘 열알. 그 사이에 야채들을 먼저 썰어 놓겠어요. 자, 오이는 이렇게 얇게 썰어 주세요. 뭐 오이가 청오이가 있으면 청오이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뭐 다 넣으셔도 돼요. 한 반 개 정도만 오이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꼭 이렇게 안 썰고 뭐 오이를 어슷하게 하고 채를 썰으셔도 되고요. 오이는 기호에 맞게. 그 다음에 양상추. 양상추는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꼭지는 조금 뜯어서 버리고 이렇게 손으로 끝에 부분은 조금 손으로 띄어서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배는 채를 썰 거예요. 배는 한 100g 정도? 배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배를 채를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배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과 단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배채를 썰어놨고요. 끓기 시작하네요. 이거 보세요. 거품이 막 올라오죠? 자, 불을 끄겠습니다. 이때 너무 오래 삶으면 맛있는 단백질이 다 빠져버리죠. 이렇게 해서 씻어올게요. 찬물은 버리는데요. 찬물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 육수를 깨끗하게 그리고 풍미를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찬물을 버리는데 그 물을 같이 쓰게 되면 둔탁하고 텁텁한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끓인다거나 고기 육수를 낸다거나 할 때 항상 찬물을 버리는 게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왔어요. 그러면 육수가 아주 깨끗해진답니다. 그래서 불을 켜주는데, 자, 물은 지금 여기 한 1리터 들어가 있거든요. 물은 3리터를 붓고요. 왜냐면
끓다 보면 수증기에서 날아가 가지고 육수가 한 2리터밖에 안 나와요. 근데 2리터다 좀 덜 나오겠죠. 여기에 황기 요거 2개 이렇게 해서 황기 넣고 대파. 만약에 대파 뿌리가 있으면 대파 뿌리 넣으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잘라놨던 양파, 그리고 통마늘, 열알, 그리고 후추도 한 스푼 정도, 통후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맛술. 고기 잡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맛술 2큰술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소금 1큰술. 소금은 고기에 이 숟가락은 계량 스프들은 1스푼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넣으면 되고, 고기에 밑간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강가루. 뭐 생강가루나 통생강이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생강가루 요즘 이걸 쓰시면 아주 편해요. 2분의 1 작은술 정도 생강가루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 겁니다. 닭가슴살이 삶아지는 시간 20분, 센 불에서. 그리고 닭가슴살을 꺼내서 식히고, 그 다음에 우둔살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둔살은 또 한 20분 정도 더 삶으면 돼요. 닭가슴살은 지금 물보다 무거워서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나중에 익으면 물보다 가벼워서 둥둥둥둥 뜬답니다. 20분을 맞춰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분 맞춰 놨어요. 자, 그 사이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소고기하고 닭고기하고 이제 찢었을 때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양념장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 2큰술. 왜냐면 너무 이게 숟가락이 우리 계량 스푼 보다 15ml짜리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국간장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국간장 2큰술. 그 다음에 매실청도 역시 2큰술. 매실청 2큰술. 이따 육수에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큰술. 조금 더 넣을게요. 다음 참기름도 2큰술. 참기름 2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1큰술. 또 다진 파 1큰술. 또 후추 약간. 네. 이렇게 재료들이 끓기 전에 모든 재료들을 먼저 양념장이라든가 육수 양념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하기가 편하죠. 네. 이거는 고기 양념장. 네. 그래서 고기 양념 네, 준비를 해놨고요. 또 한 가지 육수 양념. 육수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수는 이제 육수가 끓고 나면 1리터를 이제 부을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식초는 2분의 1컵 정도 네, 넣어주시고요. 식초는 기호에 따라서 새콤달콤한 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겨자를 넣어주는데, 연겨자는 1큰술 반인데 연겨자도 기호에 따라서 뭐 이렇게 2큰술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연겨자가 들어가야 안 좋거든요. 그래서 1큰술 반. 네. 연겨자가 들어가야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계탕이라는 뜻은 식초의 초와 겨자의 겨가 만나서 초겨탕 이런 거죠. 근데 겨자를 계자라고 해서 옛날에는 초계탕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계속 변하면서 닭이 들어가서 닭게자를 이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초계탕이란 말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겨자를 이렇게 걸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실청은 4큰술. 매실청 하나, 둘, 셋, 넷, 수북수북. 네. 그다음에 국간장. 여기에 국간장도 2큰술. 2큰술 하나. 네, 육수라서. 그리고 설탕 3큰술. 하나, 둘, 설탕을 수북수북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설탕을 좀 녹여주시고요. 설탕 이렇게 해서 녹여주세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들깨가루 8큰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계량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넣고 그다음에 깨는 갈아줘야 돼요. 아주 곱게. 그래서 깨는 뭐 2큰술, 3큰술 기호에 따라서 더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깨를 한 3큰술. 하나, 둘, 셋. 자, 여기 한 가지 또 하나 있어요. 잣. 통잣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잣가루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잣을 보통 우리가 도마에다 놓고 이렇게 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거보다는 이렇게 치즈 가는 게 있어요. 요거 시중에 요즘 다 팔거든요. 별 비싸지도 않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잣을 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아주 쉽게 네,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잣가루를 어떻게 가나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도마에다 놓고 잣을 다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정말 편해요. 네. 끝까지 다 갈렸나? 네. 만약에 잣가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갈아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잣을 이렇게 처음에는 좀 으깨주죠. 처음에는 이렇게 으깨줘요. 좀 옛날에는 이 칼등이 넓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찧어줬어요. 왜냐면 도마에서 하면은 다 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친타올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네, 이렇게 먼저 찧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보시면 약간 찧어졌죠?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그때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잘 다져져요. 이렇게 해도.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진 육수가 끓기 시작하네요. 다져졌죠? 그리고 키친타올이 안 잘라져요. 구멍이 날 것 같지만 키친타올 구멍이 안 납니다. 자, 잣가루가 이제 잣가루도 3큰술. 하나, 둘, 이거로 충분하네요. 3큰술이 충분하네요. 자, 잣가루 3큰술 넣고 미리 육수 양념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나중에 이제 육수만 부으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가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고기만 삶아지고 익으면 돼요.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직원이었던 친구들이 원장님이 요리할 때는 막 얼굴에서 막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신이 나. 그리고 우리 또 손주들이 있다 보니까 손주들 해주는 요리도 어머, 그 얘기하다 보니까 끝났네. 이제 닭고기를 먼저 건지도록 하겠어요. 닭가슴살. 자, 건져서 식히고, 네. 오, 뜨겁다.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을 식혀줄 거예요. 자, 식혀주고 이제 역시 여기 소고기도 여기 이제 밑에서 익어야 되니까 소고기도 익을 때까지 소고기도 타이머를 좀 맞춰 놓겠어요. 소고기 20분. 네, 20분 맞춰 놨어요. 닭가슴살은 20분이고 소고기는 40분. 40분. 네, 그렇죠. 총 닭가슴살은 20분, 소고기는 총 40분. 왜냐하면 우둔살이라서 이 결대로 찢으려면 그 정도 익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닭가슴살을 지금 뜨거워서 제가 조금 미리 삶아서 식혀놨어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닭가슴살을 먼저 찢고 있을게요. 네. 닭가슴살을 식혀놨어요. 자, 이것을 먼저 너무 국물이 없으면 얘가 말라버려서 안 되기 때문에 자, 닭가슴살을 결대로 찢도록 하겠어요. 결대로 잘 찢어져요. 자, 지금은 이제 육수의 잡냄새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서 불을 조금 줄이고 이제 20분 동안 네. 자, 그동안에 천천히 닭가슴살을 찢겠습니다. 결대로 아주 잘 찢어져요. 네. 요즘은 닭가슴살이 다이어트에 최고죠. 지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성분은 높고.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대요. 여자들한테 최고 인기가 많죠. 그리고 남자들도 보통 지금 헬스장에서 이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닭가슴살을 먹죠. 요거는 여기다가 양념장에다 먼저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이제 삶으면 이제 건져낼 거예요. 벌써 20분이 됐네요. 그럼 소고기는 건져야죠. 불을 끄겠습니다. 끄고 한 김 나가야 되니까. 우와. 네, 이렇게 해서 소고기도. 네. 근데 소고기는 지금도 뜨거우니까 역시 닭고기처럼 소고기도 미리 삶아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 식은 걸 갖고 올게요. 네, 식었어요. 요걸 결대로 찢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우둔살은 장조림용이잖아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네, 이렇게 결대로 찢기가 아주 좋아요. 너무 오래 삶아도 소고기에 이 단백질 성분이 너무 빠져갖고 구수한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쭉쭉 다 찢었어요. 자, 이거를 아까 닭고기 찢어놓은 데다가 넣어주고요. 자,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밑간을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버무리고 있는 양념장은 고기 양념장이에요. 간장이 베이스가 된 거죠. 그런데 요 겨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육수 양념장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동안 고생해갖고 만든 게 다 엉망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육수는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는 자체는 우리 면보가 없으면 이런 요즘은 행주 타올이 나와 있어요. 행주 타올에다가 육수를 이렇게 부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육수를 걸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행주 타올을 이렇게 해서 육수를 깨끗하게 걸러주세요. 근데 뜨거우니까 한꺼번에 다 붓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네. 한 1리터에서 육수를 좋아하시면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나오면 딱 좋아요. 그래서 육수를 마저 국물을 다 따를게요.
잡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이제 육수가 식어야 되는데요. 육수가 식을 때까지 우리가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육수를 또 미리 만들어서 차게 식혀놨어요. 여기 한 1리터만. 이건 좀 넉넉하게 양이 나왔죠. 이 양은 뭐 국수를 말아 먹는다거나 그래서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겨자 소스를 육수에다가 육수를 부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자, 다음에는 그릇에다가 담아보는데 여기에 먼저 양상추를 먼저 밑에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이도 이렇게 살살살살 깔아주시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 놓으시면 돼요. 뭐 4개나 3개나 방울토마토 없으면 집에 토마토나 뭐 이런 거 그냥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예. 닭고기 아까 양념해 놓은 거를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배채 썰어 놓은 거 닭고기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주세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가장자리에다가 돌려주세요. 예쁘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육수를 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육수를 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돌려가면서 살살 부어주세요. 국물이 넉넉하게 잠기도록 해주세요. 탕이잖아요. 초계탕. 탕이니까 국물을 먹는 닭고기. 네. 짜잔! 초계탕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 무더운 여름 초계탕 한 그릇으로 더위를 날려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양을 흐트리기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와서 육수를 넣고 가져와서 육수를 붓고 그다음 배를 넣고 그다음에 오이 좀 넣고 양상추를 좀 더 잘게 찢어서 숟가락으로 말아 먹는 거죠. 배와 양상추와 식초와 겨자와 모든 견과류의 조합이 이 한 그릇으로 여름을 이겨내는 그런 보양식. 국물을 먹겠어요. 새콤달콤. 닭은 예로부터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오장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용이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체력 회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양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요리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요리에 만나요.